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양수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시가 썼었고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시각이 전체 정보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체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나스 책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해양 에너지의 회복 방식이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필요가 없는 거죠.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동물은 이 빛 에너지를 시각 체계라는 이런 뉴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활동 패턴으로 바꾼 다음에 움직임을 통해서 식물을 먹든지 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존에 필요해서 동물도 무조건 시각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종마다의 생존의 필요에 따라 시각 체계가 전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눈은 우리가 5억 4,300만 년 전인 그 전체 각 종이 생긴 캄브리아의 생명의 대폭발이라고 그러죠. 그 직전에 눈이 탄생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생명의 대폭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눈 스위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눈의 진화를 보면 처음에 이제 바늘구멍은 거울눈 카메라로 해서 카메라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인간의 눈까지 왔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책자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책을 통해서 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각체계는 일단 외부 세계로부터 자극을 수집하는 구조물, 결국 눈이죠. 눈과 망막, 시각, 정목, 기타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신경 4개 신호인 전기적 신호로 변형시키는 수용기, 망막에 있는 여러 광수용기를 통해서 포톤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뇌가 이걸 처리해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눈에서 이미지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각 피질이라든지 또는 축별이라든지 이런 뇌가 이를 해석을 함으로써 색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아까 그 변화하는 시신경세포가 어떤 것이 있고 그 기능이 뭔가, 그 다음에 망막으로부터 뇌의 시각 피질에 이르는 경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경로 중에 배쪽 경로와 등쪽 경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빛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빛은 파동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기파 에너지이자 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이런 빛이 무지하게 나오는데 그 빛의 그 파동 수에 따라 이런 전자기 스펙트럼이 쭉 그 파동 영역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파동과 낮은 파동으로 쭉 이어지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는 약 400나노메타에서 700나노메타까지 이 부분이 이제 가시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은 진공 상태에서는 직진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물체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흡수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내질이 다를 때 이제 휘는 거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빛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을 반사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눈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 자체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노란색의 이런 벽이 있다 그러면 다른 빛은 다 흡수를 하는데 이 사물이 노란색
빛을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눈이 받아들여가지고 변환을 해서 내가 저거는 노란색이구나 해석하는 것이 결국 색깔이 되는 것이죠. 이런 빛을 이제 눈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눈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동그란 눈이 있고요. 이 앞쪽에 이 부분이 동공이죠, 구멍이죠. 이걸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쪽에 렌즈라고 하는 수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 그 다음에 이 수정체가 결국 렌즈니까 렌즈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모양체. 그리고 모양체에 이렇게 수정체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현수인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을 보면 요 맨 빛을 굴절시키는 요 앞쪽이 각막이고요. 이 둥그렇게 뒤쪽에 맨 뒤에 있는 것이 공막이라고 합니다. 공막 있죠. 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맨 안쪽의 요 층이 실제로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변화를 하는 망각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망각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층의 가운데 있는 것이 눈의 혈액을 공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맥락막이 되는 거죠. 세 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막들 중에 바로 망막 부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조그만 이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보는 여러 가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중심화에 상면을 내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막들의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시신경 원반이라고 하는 이 맹점을 통해서 뇌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전부 액체이죠. 그리고 이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는 외직근, 내직근, 기타 여러 근육들이 눈동자를 하는 운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눈의 대략적인 구조이고요. 잠깐만 해주세요. 예, 뒤에 이런 장면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막이라는 겁니다. 여러 스페링도 잘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SCEL, 스케일라는 공막. 예, 흰자리입니다. 흰자리가 나중에 인간의 감정에 진화하고 음의 진화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빛이 아까 빛을 말씀드렸는데 이 바깥쪽은 공기고 안쪽은 액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막을 통해서 굴절이 이루어지고 이쪽이 가장 많은 굴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수정체라는 렌즈를 통해서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에 대한 초점을 조절을 함으로써 결국 이게 중심화가 됐든 망막이 됐든 거기에 산이 맺혀지게 되는 이런 형태. 이게 굴절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안경을 통해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있죠. 이 혈관들이 결국 아까 그 맹점이라는 그쪽을 통해서 눈의 각 부위의 맥락층을 통해서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호베아라는 어떤 아까 중심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코 쪽이냐 아니면 머리 쪽이냐가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군데를 잘라서 자세히 보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망각의 단면입니다. 이쪽이 눈의 안쪽이 바깥쪽이죠. 그러면 이게 보면 세 개의 층으로 대략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 이게 이제 간상세포 또는 원추세포라고 하는 광수용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가운데가 양쪽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쌍극세포라는 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경절 세포라는 층이 이 신호를 받아서 쭉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쭉 아까 맨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보면 각각의 이러한 광수형 세포를 횡쪽으로 연결하는 수평 세포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절
세포나 또 쌍극 세포들을 힘으로 연결하는 아마크리 세포라는 이런 복잡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그림이죠. 우리가 보통 상이 들어가면 눈의 안쪽의 막에서 상을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눈의 안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 두 층을 통과해서 실제로는 이쪽에서 빛을 변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상식하고는 반대의 그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간상세포,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된 간상세포, 그 다음에 원뿔 모양으로 된 원추세포들이 있고요. 그게 시냅스 해가지고 그 쌍극세포라고 하는 바이폴라 셀이라는 이걸 통해서 결국 신경절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게 모아져서 맹점을 통해 가지고 뇌로 가는 거죠. 잠깐 빼개져보세요. 우리 대뇌 피질에서 사실은 가장 잘 연구된 부위는 어디냐? 소뇌 피질입니다. 근데 대뇌 전두엽이나 후두엽 이거 피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복잡하고. 그런데 아주 운 좋게 인간의 대뇌 피질 중에 가장 정확히 연구된 피질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의 창이라는 지금 보여준 이겁니다. 이거를 그냥 눈 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대뇌 피질이라 생각하시면 공부한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뇌 피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진 현미경 사진입니다. 자, 건막이 있고 맹각막이 있고 그 안에 간상 또는 원추세포가 있고 쌍극세포가 있고 신경절 세포가 있어서 280개 실제 그림입니다. 이 눈안에 얇은 막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개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 이제 우리 광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간상세포는 빛의 밝기에 민감한 세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추세포에 비해서 약 1000배 이상 빛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암순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컬러는 검출을 하지 못하고 밝기만을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막 전체에 대략 한 1억 개 정도, 굉장히 많죠. 1억 개 정도가 존재한 거고 굉장히 미세한 것을 인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추세포라는 것은 망막의 600만 개 또는 700만 개 생각보다 좀 다릅니다. 대략 한 60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컬러를 구분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낮에 보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세포는 이 색의 파장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그래서 블루 콘스, 그린 콘스, 레드 콘스에서 세 가지 형태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망막 정보 처리의 기본적 시스템은 제일 먼저 이 간상 또는 원추세포인 광수용기가 빛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쌍극세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신경절 세포를 거쳐가지고 결국 맹점을 지나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외출슬상체 또는 시각피질, 이 시각피질에도 여러 가지 phân 부층이 있습니다. 점이나 선을 검출하는 산술세포, 그러한 점과 선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복합세포, 그 다음에 모서리라든지 이런 복잡한 움직임을 하는 초복합세포.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상을 인식하는 데를 이렇게 여러 단계, 약 7단계 이상의 세포를 거쳐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맹점이에요. 아까 3층에 모든 것이 나와서 신경절 세포가 모아져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 맹점을 통해서 또 혈액을 공급해서 눈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 아까 그 중심 말하는 거 있는데, 눈의 가장 정중앙에 맨 뒤쪽에 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층마다 다른데 3분의 1mm라고도 하고 어떤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그 작은 움푹 패인 곳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황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초점을 맺어야 명확한 그 선명도가 높은 그러한 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몸 운동을 하면서 이쪽에 그 초점을 계속 맞추는 운동을 해야 우리가 컬러를 보고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나머지 주위에는 어렴풋한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독서리 같은 경우 맹금류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약 인간의 3배 정도의 원주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도 땅에 있는 작은 생기까지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눈 전체에서 이 중심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0.0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걸 받아서 시각 피질이 처리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8 내지 10%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일반 중심화와 그 이외의 망막 부분에 이 구성하는 광수용기의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원주세포인데요. 컬러를 이용하는 원주세포인데 이 지금 중심화 부분 좌우 10도 내에 완전히 이것만 100%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간상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원주세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어떤 명암을 통해서 별을 인식한다든지 할 때는 직접 보지 말고 약간 옆으로 보게 되면 간상세포층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명암 인식도 잘 보이고요. 낮에는 이 중심화의 항상 알몸 운동을 통해서 중심화의 영시점 시력을 내줘야 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수용체는 복잡하게 있는데 요 외절, 내절, 그리고 이 연접부, 그 다음에 자극세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외절 부분의 안쪽에 보면 1000개 내지 2000개의 굉장히 많은 디스크 형태의 이중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 안에는 로놉신이라는 시각색소가 아마 수십억 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안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 빛을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잠깐만 떼내주세요. 저 불교 TV 보신 분, 제가 저 부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진짜 지금 저 디스크 저게 실험 외절 내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세포막이 제가 불교 방송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걸 활산체를 이렇게 하고 접시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이. 이게 접시 디스크가 1000개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표면적으로 느꼈어요. 세포를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저를 보고 느꼈습니다. 전구를 하고 감사해서 어떤 세포막이 얼마나 이 변명이 무한했으면 이 막이 접혀져갖고 디스크를 1000개나 만듭니다. 접시가. 왜 만드냐면 표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포통을 많이 받고 저는 세포막이 무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하나하나에 이게 결국 원형 질막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중막이죠. 인지질 이중막인데 이 막에 로놉신이라는 이러한 막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시각색소인데 크게 옵신이라는 막 단백질과 여기 알파-1 7개 이런 계층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레티날이라는 어떤 분자 구조,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티날이라는 분자 구조가 결국 깜깜할 때는 이넥티브로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곱게 펴집니다.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이 로놉신 자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빛을 변환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요 레티날이라는 단백질이 결국 빛을 받아들여서 이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 레티날이라는 구조의 분자 구조가 처음에는 11-6 레티날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휘어 있다가
얘가 이제 빛을 봐주면 이렇게 켜지면서 올 트랜스 레티나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 옵신이라는 구조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다는 현상을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빛이 시각색소를 활성화시켜서 아까 얘기한 그 레티날이 켜져서 얘를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이 로놉신이 지단백질이라는 이런 것을 또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지단백질이 PDE라는 것을 또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작용에 의해서 CGMP라는 것이 GMP로 바뀌고 그러면서 CGMP 농도가 낮아지고 해서 결국은 아까 그 채널이라고 했죠. 이온 채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학응급화가 되고 이런 작용에 의해서 결국 이런 활동 정의가 서게 되고 그러한 작용이 결국 뇌로 연결이 돼가지고 빛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세한 거는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이 작용하는 순서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눈에서 처리하는 어떤 비계의 전환까지고 이제부터는 그 시각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망막으로 들어온 이러한 그 시각 정보는 전 시간에 지난날 시간에 뇌신경할 때 구조를 자세히 보셨죠. 이렇게 해서 시각 교차라는 걸 통해서 옵틱 카리즘이라는데 이 정보가 교차가 되고 그 다음에 옵틱 플렉을 통해서 이제 시상 밑에 있는 LGM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 시각 경로의 순서는 먼저 망막에 이제 콘이나 그 막대 세포에서 관상 세포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르는 이게 아까 쌍극세포죠. 두 번째 층의 쌍극세포를 거쳐서 세 번째 층인 신경절 세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냉정을 통한 시신경을 거쳐서 요 시각 교차를 통해서 LGM 다시 해서 외측 슬삼체라는 시상의 고정물을 거쳐갖고 시방사를 통해서 시각 피질로 후두엽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는 그런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사진인데 눈에서 오는 것이 시각 교차를 거쳐서 시신경모를 거쳐서 이쪽 시상에 있는 외측 슬상체를 중계기지를 해가지고 시각 방사를 거쳐서 후두엽으로 전달되는 여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눈이 이제 이렇게 반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시각 강도가 예를 들면 이쪽이 이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좌측을 보는 요 영역은 요 정보는 좌측 외측 슬상체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을 보는 쪽은 이게 시각 교차에서 왼쪽에 우측 보는 거는 교차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눈은 요 시각 강도는 교차가 아니고 동측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 정보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구에 따라서 상호 교차가 돼서 왼쪽 또는 오른쪽 슬상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이 시야 중에 오른쪽 해당되죠. 왼쪽만 안 보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그 시야가 안 보이는 부분이 각각 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된 시각 경로는 요 외측 슬상체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대략 그 망막에서 취한 시각 경로의 10% 정도가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냐면 시상하부에 아까 요 시교차상의 바로 뒤에 시상하부 쪽에 보면 시교차상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일주기의 리듬을 식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내 상부, 이쪽은 머리의 움직임, 무의식적인 눈돌림 이런 것을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계라는 이 중내 부분에서는 동공조절이라든지 이런 무의식적 운동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사를 거치지 않은 그런 그 시각 정보는 먼저 C교차 상액이라는 수프라칼스마틱 뉴클레우스로 되어 있죠. 이쪽에서는 낮밤의 일주, 생체 일주. 그래서 여기 보면 신경절 세포에서 멜라노신이라는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결국 여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낮밤을 인식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내 전백계라고 하는 전시계약은 동공의 크기와 안분동 조절.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부라는 우리 중내 공부할 때 상부하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상부 이쪽 부분이죠. 스페리어 콜리클로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망막신경절 세포의 10%가 투사되는데 이게 이제 이 아래 내관 쪽에 있는 운동유령과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밤에 자다가도 누가 문을 열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뜨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지만 저쪽에 문이 열리면 무의식적으로 돌아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상부를 통한 어떤 무의식적 시각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 시각 경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카렉스. 예, 그래서 왼쪽 세상체도 보면 이렇게 6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인데 이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좌측 시야냐 우측 시야냐에 따라서 교차가 이루어져가지고 1번, 4번, 6번은 반대쪽에서 받는 시각 정보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2, 3, 5번은 동측으로 가는 시각 정보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LGN이 손상이 되면 반맹시, 반쪽으로 못 보는 그런 질병이 나오기도 하죠. 이게 이제 보시면 망막에서 이 망막 자체의 신경절 세포도 마그노 세포층과 파버 세포층이라고 해가지고 큰 세포와 작은 세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망막에서 오는 그러한 거대 세포 M신경절을 망막의 M신경절에서 받는 정보는 외측 세상체의 거대 세포층으로 연결이 되고 또 B신경절 세포는 외측 세상의 파버 세포층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쭉 이 시각치료도 그대로 지도화가 돼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중요한데 지상침이 외측 설상체하고 외측 설상체가 시상침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침 밑에 두 개 이렇게 곡선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측 설상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깥으로 오는 시각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외측 설상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사이클처럼. 그거 잠가버리면 바깥에 많은 정보가 들어와도 시각이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월 현상이 일어날 때 극단적으로 그 이미지를 보이는 경우는 이 외측 설상체를 잠가버려요. 수위도 차단이 100분의 1초만 일어나면서 우리는 환상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조절해주는 것도 여기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측 설상체를 거쳐갖고 이제 최종 후두엽의 V1이라고 하는 시각 피질로 이제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 후두엽의 시각 피질을 보면 크게 V1, V2, V3, V4 해서 뭐 여러 개의 시각 피질이 되어 있는데 V1이 이제 점수로 도달하는 그 관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시각 정보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V2나 V4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추가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형태를 움직임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V2는 어떤 윤곽과 관련된 정보, V4는 빛의 파장, 그러니까 색깔이죠. 이런 거를 처리하고요. V5는 이제 중간 그 측기역 변경으로 가는데 이거는 운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지각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부위에 대략 한 30개
피질 부위가 눈의 시각 정보 처리와 처리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극거리 원숭이의 어떤 그 시각 피질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여 군데 이상의 피질이 시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엽의 시각질에 도달한 정도는 크게 두 가지의 경로를 따라서 정도를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위층 경로 또는 등 쪽 도잘 패스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래 측벽으로 가는 아래층 경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등 쪽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움직임과 위치 이런 공간적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요. 아래쪽 경로는 그 색깔, 모양, 형태, 식별하는, 대상을 식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경로를 웨어 또는 하우 패스웨이라고 하고 아래쪽 경로는 왓 패스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시각 1차 시각 영역에 도달한 것이 2차, 3차를 거쳐서 이 중간 축벽 부분에 MP라는 이쪽을 거쳐서 결국 운동을 처리하게 되고 또 하나는 V4를 거쳐서 아래쪽 템포럴 측벽을 거쳐가지고 요건 모양 색깔 이런 거를 식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한 그림인데 아까 망막의 작은 세포, 큰 세포를 통해서 온 것들이 결국 외측 슬상핵의 마그마 세포 또는 파버 세포층과 연결이 돼서 이것이 V1 영역으로 오고 이 V1 영역에서 위로 가는 경로와 아래로 가는 경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가는 경로는 또 V4라는 로 지역과 아래쪽 측벽을 통해서 결국 색깔이나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위쪽은 결국 V5 또는 MT 중간 측벽 지역을 통해서 결국 움직임, 위치 이런 것들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표현하죠. V1으로 도착된 게 V5 또는 V3A를 거쳐서 등쪽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짚는다든지 공간에 넣는 그런 액션 이거를 유발을 하고요. V4나 V3 이쪽 아래측 경로를 통해서 결국 아래쪽 측벽을 거쳐서 대상의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하는 이런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고요. 이두 패스웨이 중에서 등쪽으로 가는 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배쪽으로 가는 건 의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먼저 한다 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으로 가는 패스웨이입니다.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복잡하게 각 피질의 그 약자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V1으로 도달한 정보가 두 패스웨이로 어떠한 피질 부위를 거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참고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약자는 바로 이 앞쪽에 전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길기 때문에 약으로 설명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무의식적 안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시베리아 폴리프로스가 상부 이걸 통해서 결국 중뇌에 있는 어떤 망상 그물 형성체에 있는 눈 운동 센터와 협연을 해가지고 눈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상부를 향해서 이렇게 안군동을 통해서 중심화에 상위 엑시로 안군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요게 상부죠.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래서 대부분의 90% 정도는 외측 생명체로서 시각을 인지하는 부분이 정상 정도로 가지만 약 10% 정도의 시각 정도가 상부를 통해서 또는 아까 시계차 선액을 통해서 또는 중뇌 전덕계를 통해서 이런 뇌부의 여러 부위와 훈련을 해가지고 무의식적인 안구의 운동이나 무의식적인 몸의 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크게 등적 경로 아까 박사님 설명하셨습니다. 등적 경로는 결국 정상적인 시각인지 경로는 LGN을 통해서 V환을 거쳐서 이렇게 위쪽 아래쪽 경로로 가지만 결국 또 한쪽에 상부를 거쳐서 시상침을 거쳐서 결국 시각주기에서 만나가지고 무의식적인 어떤 안구동이나 이런 몸놀림이나 이런 거를 같이 협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쪽 경로는 무의식적인 시각을 처리한다. 배쪽 경로는 의식적인 시각 인지의 경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뭐 끝났고요. 시간이. 이거는 이제 원숭이가 앞에 있는 사과를 놓고 볼 때 그 망막으로부터 정보가 받아져서 LGN을 거쳐서 V안을 거쳐서 V2, V3, 색깔, 형태를 인식하고 그것이 전격을 거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전운동 영역, 운동 영역을 통해서 결국 척수로 명령이 내려가는 것이 대략 220msec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짓는 행위가 이런 그림을 표시합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많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각의 각 피질의 이런 연결은 생후 6개월 동안에 아주 급격히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생후 1년이 이런 어떤 시냅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각 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생에 나도 눈의 자체의 각막이나 수정체는 굉장히 정교하게 나오는데 시각 기질이 아직은 미숙한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성인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들의 눈운동이라든지 그 시기에 안내를 채우면 큰다는 거죠. 한쪽이 장애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고양이 실험을 해가지고 1960년도에 위제라고 그거에 사람 노벨상 받았거든요. 사람 경우는 그 정도 타이탄은 아니고 고양이는 실제로 한 일주일간 했더니 연구 장면이 됩니다.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건 끝냈고 간단하게 리뷰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눈에 표준을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감각 따라해 보시죠. 감각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그 다음에 요 빛이 들어가는 동공 그 뒤에 수정체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홍채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근 또는 모양체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맨 바깥쪽에 공막 그 다음에 안쪽에 망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중심화 이 가운데에 맥락층 그 다음에 시신경들이 나와서 뇌로 가는 맹점 그리고 요 안쪽에는 이제 안구방수라고 해가지고 액체가 굴절을 두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눈의 구조고요. 시각 경로는 안구에서 망막에서 시각노 시신경 시각 교차 시각노 시상에 있는 외측 수상체 그 다음에 후두역으로 연결되는 시각 방사 그 다음에 뒤에 시각 피질 또 다른 일부의 경로는 이 안쪽에 상부 또는 시교차 상액 중매 전 덮개 이런 쪽을 통해서 시각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은 책들이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재고요. 아까 캄보디아의 생명의 복주 때 눈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눈세치 이론, 눈의 탄생, 그 다음에 꿈꾸는 기계의 진화는 특히 아까 눈이 왜 생겼는지, 생존에 필요한 게 뭔지, 식물은 왜 눈이 없는지 이런 거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내가 나의 마음을 만든다 이쪽에서는 어떤 상부를 통한 옛 경우, 무의식적 시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